나오겠죠. 또 분위기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기의 정통성을 중요시하는 독일 마이스터 다니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기에 대한 편견이 싫은 국내 1호 부처셰프 만프레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커리 36과 무스타파를 같이 할까요? 개뮤제 케밥 같이 예, 네, 예. 같이 먹었습니다. 아, 그 이름 어려우니까 무스타파로. 네, 무스타파로. 한국에서부터 한독 상공회의소 우리가 케이터링을 할 때마다 독일 사람들이 네. 정말 너희 여기를 안 가봤니? 안 가봤다는 거에서 놀림을 받았던 곳. 독일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집의 맛을 모르고 어떻게 하냐는 자존심의 상처가 이 집을 가게 만들었었고. 커리부어스트의 오리지널이 베를린에 있습니다. 네네. 베를린의 간이상 그 오리지널 커리부어스트를 꼭 맛을 보고 꼭 맛을 그걸 보고 구현해야 된다.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여기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아, 네. 네. 커리부어스트도 그렇고 그 무스타파 데너도 그렇고 맛만으로 따지면 저는 4.5 이상 주고 싶다. 데너나 커리부어스트가 다 우리나라 음식을 치자면 약간 길거리 음식 서서 먹고 간단하게 먹고 저렴하게 먹는 굉장히 줄을 길게 서 있고 여기 만프레드가 계시네. 네. 지금 줄 서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30분 됐습니다. 어제 그 데너가 네. 제가 맛본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네. 직접 한번 맛보기 위해서. 네. 소리가 아, 한 입마다 데너 첫 번째 맛집은 다니엘 말이 맞구나. 쓰레기였구나. 이 무스타파의 데너의 맛은 데너가 이런 거구나. 네, 수준이 굉장히 높은 맛있는 그런 데너였습니다. 커리부어스트는 스프 같은 카레를 부어서 이렇게 팔지 않았는데 오히려 커리 케찹에 강원 가루를 엄청 많이 뿌린다라는 거. 대부분 분들이 소세지 반죽 안에 카레가 들어가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그게 아니고 소세지는 브라트부어스트 계열이면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고 그 위에 커리 케찹이 뿌려지는 게 커리부어스트입니다. 굉장히 좀 수준 높은 그 부어스트와 커리 케첩의 조화, 또 커리 가루가 그렇게 또 많이 뿌려주니까. 독일 분들은 그 강황가루 노란색 가루를 뿌릴 때마다 얘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듬뿍듬뿍 뿌리면서 건강해 이러면서 막 뿌려요. 말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사실 그 강황이 향이 세진 않아요. 색깔이 세서 그렇지 듬뿍 뿌려도 뭐 맛에서 거부감이 들진 않습니다. 이 두 집은 정말 맛있었다. 가봐라. 오히려 설명이 길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게다가 심지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사고 걸어서 사면 되는 거예요. 네. 둘이 간다면 하나씩 사서 네. 나눠서 맛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평점을 그래서 무스타파 4.5, 커리부어스트 집은 우리가 만들어보고 싶은 욕구가 별로 안 들었기 때문에 3.9. 많이 떨어졌네. 네, 3.9. 저는 무스타파는 저도 4.5 정도 되고요. 커리버스는 4.2 정도 됩니다. 다니엘 게 맛있었기 때문에. 깨알 홍보. 서도보로 제국 같죠? 이날이 저희 둘째 날인데 배가 터진 날이기도 하죠. 와 5끼를 하나 다섯 둘셋 끼를, 다섯 다섯 끼를 끼를 먹은 날이죠. 고기만. 베를린의 음식을 한번 뱃속에서 느껴보자. 그래서 다음으로 바로 이동했던 곳이 모그 파스트라미 맛집이었었죠. 유럽 내에서도 파스트라미 맛집으로 굉장히 소문이 나 있었고 이 집을 갔던 이유는 도장 깨기라고 그러죠. 너희 한번 맛을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찾아간 곳이 모그 파스트라미 맛집이었었죠. 파스트라미라고 하면 보통 이제 미국 음식이고 그다음에 뉴욕에 이제 카츠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어요. 과연 독일에 특히 베를린의 파스트라미는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를 알아보고 싶어서 거기 셰프님이랑 좀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셰프님 자랑스럽게 우린 뉴욕의 카츠의 레시피를 제대로 구현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우리 목적지는 정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뉴욕을 뉴욕으로 가봐야 가야 돼. 뉴욕에서 그 카츠 맛을 봐야 된다. 네. 특이했던 점은 여기는 약간 미술관 같았어요. 전시관 사이에 작은 곳이었는데 물론 대기가 좀 있었고 파스트라미만을 고집하는 집답게 메뉴판은 정말 좀 정갈했었어요. 메뉴도 좀 단순했고요. 그 저는 여기 첫인상이 쌀쌀맞다. 대기자들은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약간 멀찍이서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 이유가 이제 안에서 식사하는 소비자들은 굉장히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대기할 땐 약간 짜증나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먹을 때는 굉장히 대기자들이 계속 저기서 막 네. 우리를 보면 네.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아서 네. 우리 집도 만약 줄을 쓴다면 저는 좀 밖에서 멀리서 줄 서 있어라 네. 라고 할 것 같은.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장이 굉장히 작아요. 3명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작은 만큼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요. 한 1km 정도 거리 떨어진 곳에서 파스타라면 따로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서버 유럽 서버들의 공통점이죠. 홀 커버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다. 정말 다재다능하다. 그리고 처음 보지만 단골처럼 굉장히 친숙하게 와서 다가와주고 쌀쌀 맞기도 했어요. 쌀쌀하게 촬영 이렇게 하지 마라. 촬영하면 손님 안 된다. 보이게 하지 마라 하는 네. 것을 강하게 저희한테 말해서 저희가 첫 이렇게 유튜버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서 많이 이렇게 무서워서 쫄았던 네. 맛에 대한 평가 한번 해보죠. 우리의 파스트라미가 좀 맛있었다. 고기를 소고기 패티를 파스트라미를 너무 많이 빵 사이에 주니까 한 입 먹었을 때 얘 맛에 집중해지는 것보다는 다른 밑반찬들을 막 콜라를 찾기에 좀 바빠졌던 거. 훈연이라든지 이런 연육 상태라든지 이런 건 되게 좋았었어요. 얘 양이라든지 빵과 사이의 그 디자인이 좀 약간 그게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배울 만한 점은 저희도 좀 파스트라미가 따끈따끈하고 촉촉하게 해서 그건 좀 나가면 좀 더 바뀌어야 좋겠다. 맛적으로는 저도 우리 걸 뭔가 개선해서 이 맛을 좀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들진 않았었어요. 그럼 이제 평점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모구는 3.9. 조금 더 박하게 3.7 정도. 얘만을 위해서 거기까지는 가지 마셔라. 그리고 약간 시내에서 약간 외곽에 있었던 네, 걸로 네, 기억이 네, 해요. 네. 네. 좀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차도 어렵고. 네. 딱 주차했는데 맞게 도착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쿰페 운트 코일레라고 하는 여기 정육 식당이죠. 카운트 카. 네, 카운카. 여기는 그냥 레스토랑은 아니에요. 고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고 매장 내에 이곳저곳에서 다 느낄 수 있게 자기 고기 농장의 사진부터 해서 그곳의 히스토리를 나타내는 그런 사진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키워드를 꼽으라면 트렌드와 고기에 대한 이 사람들의 생각, 마인드, 영감을 주는 영감을 주는 고기에 대한 트렌드를 정말 앞서가는 곳. 컬렉션 그룹 같았어요. 정육점 하나에 마케팅 전문, 디자인 전문, 서버 전문,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육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정말 좀 놀라운 곳. 서버 그 사장님은 와인 하나에서부터 피클 하나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짧고 명료하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과 이 사람 내가 그렇게 친했었나 할 정도의 또 친근함으로 기분 좋게 이 텐션을 업해주는 게 정말 멋진 사장님이다. 더 놀라웠던 건 이 사람이 종업원이었다라는 거. 사장님이 아니었다는 다 거. 먹고 나올 때까지 우리는 이 사람을 사장님이 돼야지 이 정도 정도를 열정을- 열정을 보이고 모든 걸 하지 라고 했는데 감동했던 거는 저희는 와인을 시키려고 했어요. 스테이크를 먹으니까 와인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분이 와서 또 어깨 이렇게 하고 우리 맥주가 이게 그거 맷지거가 만든 맥주야. 고기 하는 사람들이 만든 고기랑 가장 잘 어울리는 맥주를 내가 직접 만든 거야.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이걸 먹어봐라고 하는데 안 먹을 수가 없죠. 아니 왜 니네가 고기하는 놈이 맥주를 만들어라고 처음에 반감이었었는데 고기하는 애가 고기와 가장 어울리는 맥주를 만들었다는 게 너무 이 와닿는 거죠. 약간 또 특이했던 점 홀은 노래가 없어요 거의. 근데 주방이 노래소리가 커요. 자기네들이 텐션을 계속 올리는 거야. 이 홀은 조용하게 음식을 즐겨라. 요리를 하는 셰프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끔가다 홀에 나올 때도 그 즐거움을 가지고 저 주방에서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문 열 때마다 그 즐거움이 밖으로 퍼지고 콤만 팁을 말씀드리면 이곳은 예약을 반드시 해야지만 갈 수 있는 예약을 곳이 꼭 있어요.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거. 그 사이트에 가서 예약을 해야지만 예약을 했다고 내 테이블 갖는 것도 아니고 좌석 2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예약. 맛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기대했던 건 정육인답게 타르타르였었어요. 육회. 얘를 과연 유럽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 빵 하나 바삭거림조차도 고기의 이 식감을 다 생각한 것 같아요. 이 향신료 하나도 이유가 있었다. 이유가 다 있었던 그냥 맛집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 셰프의 철학이 뭔지 딱 알겠어요. 그리고 그 타르타를 드실 때는 칼을 이렇게 자르면 고기에 씹을 때 이 식감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느끼면서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울러도 재밌었던 건 세계 여러 나라가 역시 똑같다라는 게 계란 노른자를 쓴다는 거. 그리고 스테이크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스테이크 독일이 그렇게 소고기가 맛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분들의 요리는 아니야 고기는 앞에 서야 돼. 맨 앞에 있어야 돼. 얘가 참 안 좋았던 애인데 내가 잘 살렸어. 과하지 않은 잠깐의 이런 박자 리듬 하나만으로도 요리를 살려내는 듯한. 고기를 가지고 뭔가를 덮으려고 하거나 장난치지 않았다. 그냥 고기의 본연의 맛에 내가 조금 더 서포트해서 그 맛을 살려보겠다 라는 게 맛에서도 느껴졌고 점수로는 저는 4.7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4.8. 반드시 가봐야 될 곳이고 반드시 베를린에 가보면 이곳을 들려야 된다. 예약을 꼭 하고 가시고 충분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